시작하자고요. 자, 강의 노트. 이제 재산세, 납세 의무자도 수없이 출제됐어요.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왜 출제될까요? 점수 주려고 출제한다 그랬잖아요. 점수 주려고 출제하는 거를 틀리면 안 되겠죠? 자, 그림 한번 보자고요. 항상 현재는 6월 1일 현재를 얘기하네요. 6월 1일을 뭐라 그래요? 5글자로 과세기준일. 그래서 공부상이 아니라 실질 소유자가 내는 세금이에요. 6월 1일 소유자가 낸다고요. 자, 우리가 매매 같은 거 사고 팔 때 매매. 자, 잔금을 언제까지 받아? 6월 1일까지 받으면 1년치를 매수자가 내는 거예요. 매수자가 잔금을 6월 1일까지 받으면 6월 1일부터는 매수자 거죠. 그럼 6월 2일부터는 1년치 누가 낸다? 매도자. 팔고 가더라도 기준은 6월 1일 기준이에요. 6월 2일 팔면은 6월 1일은 누구 거였어? 매도자 거였지. 뒤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1일까지는 수자가 내고 2일부터는 도자가 내. 도자가 오늘 팔았어. 헤이, 오늘 팔았어. 아파트를 오늘 팔았다. 잔금이 끝났죠? 그럼 1년치 누가 내? 오늘 팔았잖아. 1년치 누가 내요? 세 글자로 빨리빨리 왜 눈만 깜빡깜빡거리는 거야? 오늘 며칠이에요? 6월. 그럼 6월 2일부터잖아. 오늘 팔아서 오늘 잔금 받으면 1년치 누가 낸다? 매도자가. 왜? 6월 1일 날 소유자였기 때문에. 이거를 꼭 반대로 외워서 속썩이더라고요. 또는 뭐 재산세를 나눈다. 그럼 지정신이 아니에요. 1년치 한 사람이 내는 겁니다. 오늘 팔았어. 그럼 6월 1일 날 누구 거였어? 매도자가 낸다고요. 오늘 팔면은. 뭘 얼굴이 그렇게 심각한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라 공부상 소유입니다. 언제 팔았어? 5월 28일. 5월 28일 팔아도 잔금이 끝났어. 근데 이게 뭐가 안 된 거야? 등기가 안 된 거야. 그럼 등기가 안 되면 신고를 해야 돼. 그럼 신고를 하면 누가 납세 의무자야? 사실상 소유자가. 신고를 안 하면 공부상 소유자. 공부상 소유자가 누가 돼? 매도자가 납세 의무자가 돼. 5월 28일 날 잔금 받고 등기 안 됐다고요. 그럼 과세관청은 사실상 소유자를 모르죠? 그래서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면 사실상 소유자, 신고 안 하면 매도자인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데, 신고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까지 하나 이거 고쳐야 돼요. 6월 15일까지 해야 돼. 10일까지 하면 안 돼요. 15일까지 해야 된다고요. 왜 15일이야? 납기가 15일이므로 이렇게. 자, 그럼 뒤에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 있네요. 자, 공유재산. 자, 공유재산은 무조건 누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공유는 지분만큼, 지분, 권자가 납세 의무자예요. 권자, 큰 자 하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지분 표시가 없는 경우는 뭘로 본다? 균등한 걸로 본다. 균등한 걸로 봐서 공유는 무조건 누가 납세 의무자라고요? 지분 권자. 그럼 이거 어떤 말이에요? 지분 표시가 없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이거 분할 등기를 안 한 경우야. 분할 등기를 안 하면 지분 표시가 없죠? 없더라도 균등한 걸로 보아 누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지분 권자. 큰 자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상속받았다. 등기도 안 되고. 그럼 등기도 안 되고 신고도 안 됐다. 엔드 개념이죠? 엔드 개념이잖아.
그럼 과세관청은 상속인 각자를 모르죠? 누구에게 고지서가 날아간다? 주된 상속자. 엔드 개념이에요. 그럼 주된 상속자가 어떤 자예요? 어떤 자야? 지분이 가장 큰 자. 주된 상속자.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누구 앞에 날라온다? 연장자. 이렇게 민법상 가장 지분이 큰 자를 주된 상속자라 그래요. 주된 상속자가 2인 이상일 때는 누구에게 고지서가 날라온다? 연장자. 이 예를 5글자로 합쳐서 뭐라 그런다? 주된 상속자. 그리고 우리가 인생 살면서 나이가 먹어갈수록 입은 닫아야 돼요. 지갑은 열어야 된다고요. 그게 나이 어린 자녀와 소통이 된대요. 자녀라고 막 떠들잖아요. 그럼 자기 핏줄은 약간 이해가 되는데 옆에 다른 핏줄은 싫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묻는 말에 답변만 합니다. 저도 며느리가 있지만은 집에 오면은 가만히 있어. 천장을 이렇게 보고.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해야 돼. 우리 집 사람은 막 떠들잖아. 며느리 앞에 어쩌고 저쩌고. 굉장히 이거 싫어하는 거예요. 눈빛을 봐야 돼요.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 그래서 아침밥은 해주냐. 그거 큰일 나는 거예요. 알아서 처먹지. 알아들었어요? 그런 거를 왜 물어보냐고. 자, 그 다음.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이 안 돼. 확인이 안 될 때, 어떨 때야? 소송 중이거나 이렇게 행방불명일 때는 어떤 자가 납세하면 사용자야. 즉 귀속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무조건 납세무자가 누구다? 사용자. 귀속이 분명하잖아. 분명하지 않을 때는 소송 중에 있다거나 행방불명이 돼서 사실상 소유자가 확인이 안 될 때는 사용자. 그래서 사용자는 어떨 때만 쓰는 지문이다?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만. 강아지가 가출하면 어떻게 돼? 강아지가 가출하면 엘리베이터에 막 붙여요. 사진 찍어서 후사하겠음.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행방불명 되면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파출소에 신고하고 오든 말든 신경 안 써요. 왜 시어머니도 며느리 앞에 인정을 못 받아? 이것만 떠드는 거야. 우리 집사람 와이프 와이프 친구가 시어머니가 90세야 90세. 그래서 혼자 살아. 조그만 방 얻어가고 혼자 살아요. 지금 몸이 아파가지고 93세니까. 그러니까 며느리 앞에 왜 대접을 못 받아? 이거를 하는 거야. 이거를 자꾸 그러니까 이사 갈 때 며느리가 띄워놓고 간 거예요. 혼자 살라고. 그냥 아파가잖아 이제. 그러나 가끔 아들이랑 같이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시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너 왜 왔니? 그래. 김세계 그래도 갔잖아. 그럼 가면은 고맙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너 왜 왔냐? 그러면 대화가 안 되잖아 며느리랑. 이거는 나는 진실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용자는 어떨 때만 쓴다? 귀속이 분명하지 않을 때.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입을 진짜예요. 이거는 필요한 말만 해야지. 신세대 앞에 뭐 미주알 고주알 하면은 싫어한다고요. 그래서 며느리는 석 달이 돼도 전화 한 번 없잖아.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것이 너무 좋아. 아예 딱 단절이야. 그럼 우리 아들이 바보 새끼야. 그러면 야 우리 집도 한번 가봐야 되지 않냐? 그럼 우리 집 오면 좀 너저분하잖아. 우리 집 사람은 청소를 한 걸 안 해. 막 너줄. 내가 며느리 온다면 막 청소를 해. 다 책도 막 쌓아놓은 거를 옆으로 집어넣고. 우리 며느리는 깔끔한 성격이야. 너무 깔끔해도 복달하나. 알아들었어요?
한 번 그 며느리 집 가잖아요. 뭘 흘리면 바로 이렇게 식탁에서 뭐를 먹다가 밑에 흘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딱 보는 속 와서 싹 닦아, 아무 말 없이. 그럼 가만 놔둬야지. 너무 깔끔해도 피곤하더라고요. 옆에 있는 사람은. 우리 아들이 바보야. 처갓집에 딱 얹혀갖고 살잖아. 두 글자로 빙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지 엄마 앞에는 별 얘기를 다 해봐. 엄마는 뭐하냐 이거지. 거기 처갓집 안사들은 중개 사예요. 돈을 많이 벌었어. 왜 저기는 자격증 따갖고 돈을 많이 버는데 엄마는 뭐하냐 이거지. 내 마누라 앞에 막 구박하는 거야. 듣기가 안 좋더라고요. 근데 머리가 안 따르는 거를 어떻게 하냐고. 참 폭폭한 거예요 진짜.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며느리 본지 한지 6개월 돼가. 6개월 6개월 돼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어. 우리 아들은 프리랜서잖아. 지금 김해의 반도체 기술자니까 김해로 내려가서 한 달 동안 거기서 합숙소에서 기숙사에서 일하면서 돈 벌고 있어요. 돈 벌고 있다고요. 너 어떠냐? 난 아들이랑은 가끔 통화해. 어떠냐니까 집 떠나니까 너무 좋대. 집 떠나니까 너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와이프 눈치를 준대요. 집 살 때요. 저는 5천만 원 도와줬어요. 처갓집에서는 2억을 도와준 거야. 그러니까 기가 팍 죽어서 살아요. 야, 그래도 어떡하냐. 형편껏 하는 거지. 그래갖고 나는 그렇게 살아가요. 자, 그 다음. 자, 이거 나왔잖아.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야? 잔금이 끝났는데 매수자가 등기를 안 해가. 그럼 등기를 안 하면 정부는 사실상 소유자를 모르잖아. 모를 때 신고를 안 하면 당연히 누구에게 고지서가 날아간다? 공부상 소유자, 즉 매도자에게 날아간다고요. 이렇게. 신고를 안 하면 공부상 소유자, 신고하면 사실상 소유자로 바뀌겠죠? 여러분들이 집 팔고 땅 팔고 둘 다 가만히 있어. 그럼 고지서가 누구에게 날아가? 매도자인 공부상 소유자에게 날아갑니다. 자, 그 다음 공부상은 누구 명이야? 개인 명이야. 개인 명인데 사실상은 종중재산이죠? 실질 소유자는 종중이잖아요. 문중 땅. 근데 신고했어 안 했어? 안 했잖아. 그럼 안 하면 누가 납세무자가 됩니까? 공부상 소유자인 개인이 된다고요. 이렇게. 신고하지 않았어. 그럼 누가 납세무자라고요?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무자가 된다. 신고하면 사실상 소유자인 종중이 되겠죠? 다 공부상 소유자야. 그 다음 파산법에 의해서 파산 선고를 받았어. 이후보다 파산 종결 결정까지는 안 판 거야. 안 팔았다고. 그럼 안 팔았기 때문에 사실상 소유자를 몰라. 그럴 때는 누가 납세무자다? 공부상 소유자. 그래서 세 가지가 해당될 때는 절대로 사실상 소유자면 안 돼요. 공부상 소유자. 신고 안 했다. 신고 안 하면 공부상 소유자예요. 그리고 파산 종결 결정까지는 아직 안 판 거야. 안 팔았으니까 실질 소유자가 없죠?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무자다. 그래서 재산세에서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무자가 되는 경우는 몇 가지밖에 없다. 세 가지밖에 없다. 자, 그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자고요.
자, 신탁법에 의한 신탁 등기가 돼 있죠? 그럼 수탁자가 아니라 납세의무자는 누구다? 위탁자, 실질 소유자. 수탁자 하면 안 돼요. 이거는 관리 처분을 맡긴 거 아니에요, 신탁회사에. 그러나 취득세는 어떻게 해? 비과세. 한 번 내는 거는 비과세, 매년 내는 거는 이렇게 하면 비과세하면 세금이 없죠? 실질 소유자인 누가 납세의무자다? 위탁자. 절대 수탁하면 안 돼요. 위탁자라고. 자, 그 다음. 자,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매수계약자야. 세 가지가 동시 충족돼야 돼. 국가 등, 연부, 그리고 뭐다? 잔금이 안 끝났어. 무상 사용권을 부여받았다면 누가 납세의무자다? 매수계약자. 무상. 자, 소유권은 누구 거야? 국가 거야. 근데 매수계약자가 무상 사용권을 부여받으면 이득은 누가 챙겨? 매수계약자가. 무상일 때. 그래서 세 가지가 동시 충족될 때만 매수계약자예요. 매도계약자 하면 안 돼요. 소유권은 누구 거야? 국가 거야. 근데 매수계약자가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았죠? 그래서 이득은 누가 챙기는 거야? 매수계약자. 세 가지가 동시 충족될 때만. 자, 그 다음 16번 그림이네요. 자, 도시개발법 환지방식입니다. 환지방식에서 어떤 땅을 받은 거야? 채비지 또는 보류지는 누가 납세의무자다? 사업 시행자. 채비지 보류지는 환지받은 자 하면 안 돼요. 항상 채비지 보류지는 사업 시행자. 외국인 소유야. 임차했잖아. 그럼 누가 이득을 챙겨? 소유권은 외국인 거지만 임차에서 이득은 누가 챙긴다? 수입하는 자. 외국자가 들어가면 수입하는 자라고요. 이득은 수입하는 자가 챙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재산세 납세의무자. 왜 출제된다고요? 점수 주려고 출제한다고요. 점수 주려고 출제해요. 쭉 이렇게 나왔잖아요. 자, 17번 그림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쭉 지금까지 설명했잖아요. 2번 6월 1일까지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까지는 1년치에 누가 낸다? 양수인. 6월 2일부터는 양도인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유는 무조건 누가 납세의무자다? 지분권자. 4번 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수탁자가 아니라 위탁자예요. 그래도 공부할 때까지는 수탁을 보면 안 돼요. 암탉만 보면서 아, 저놈이 유탁자구나. 암탉이 알을 갖고 있어요. 자, 그 다음 5번 지문 이거 잘 봐야 돼. 5번 지문 주택입니다. 상가가 아니라 주택. 소유자가 다르다. 그럼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어떻게 합쳐서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그럼 소유자가 다르면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안분할 때. 그래서 세금을 나눌 때는 무슨 비율로 나눈다? 시가표준액 비율. 절대로 면적 비율 하면 안 돼요. 부속 토지를 나눌 때는 면적 비율. 세액을 나눌 때는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누어서 소유자에게 고지서가 날아가겠네요. 부속 토지를 나눌 때는 무슨 비율이에요? 면적 비율. 세액을 나눌 때는 뭘로 나눈다고요? 시가표준액 비율. 자, 6번. 자, 이런 법률이 나왔잖아. 이런 법률이 나오면 쭉 나오죠.
파산 종결 결정까지는 안 판 거야. 안 팔았기 때문에 실질 소유자가 없죠. 공부상 소유자라고 답을 해야 되네요. 까지. 쭉 다 똑같은 거예요. 이거 다 똑같잖아요. 아까 설명 다 했어요. 자, 소유권 변동. 잔금이 끝났죠? 신고하지 않았잖아. 그럼 신고하지 않으면 무조건 누가 납세의무자야? 공부상 소유자. 그럼 2번도 신고하지 않았다. 그럼 무조건 뭐다? 공부상 소유자입니다. 3번 등기도 안 되고 신고도 안 되면 5글자로 뭐라 그랬어요? 주된 상속자. 그리고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4번이에요. 국가 등, 앤드 연부, 앤드 무상. 이럴 때는 납세의무자가 누구라고요? 매수계약자. 그래서 매수계약자가 답이 될 때는 세 가지가 동시 충족돼요. 자, 5번 도시개발법 환지방색. 어떤 땅이다? 채비지 또는 보류지는 누가 납세의무자다? 사업시행자. 환지받은 자. 그러면 안 돼요. 6번 자, 귀속이 분명하지 않을 때 이 단어가 들어가면 무조건 누가 납세의무자라고요? 사용자. 그래서 사용자가 답이 될 때는 어떨 때만 답이 된다? 귀속이 분명하지 않을 때. 이렇게 해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끝났네요. 자, 그럼 한 장짜리로 다시 한번 정리하자고요. 한 장짜리로. 자, 1페이지. 두 번째 칸 나와요. 빨리빨리 찾아야 돼요. 어디에 뭐가 붙어 있는지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한 장짜리. 자, 원칙 6월 1일 사실상 소유자. 신고를 안 하면 공부상 소유자. 그리고 주된 상속자가 납세의무자가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사용자는 어떨 때만 답이 된다?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만. 그리고 매수계약자는 세 가지가 동시 충족돼야 돼요. 국가 등, 앤드 연부, 앤드 무상. 세 가지가 동시 충족돼야 납세의무자죠. 그리고 수탁자가 아니라 위탁자. 공유재산은 무조건 누가 납세의무자다? 지분 권자. 그리고 6월 1일까지 팔면 1년치 누가 낸다? 양수인. 6월 2일부터는 누가 낸다? 양도인. 이렇게. 지금까지 뭐 배웠어요? 재산세 납세의무자. 근데 옆에 봐요.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숫자로만 따져요.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게 나왔다. 바로 옆에. 이거는 알 거 아니에요.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지금 못 찾아. 어디 하고 있는지도 몰라. 지금 재산세 1페이지 납세의무자 찾았어요? 자, 종부세는 숫자로 따지잖아요. 공시가격 9억 초과. 종합합산은 5억 초과. 별도합산은 80억 초과한 자는 종부세를 다시 내야 됩니다. 법인은 0. 법인은 무조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법인이라고 물어볼 때는 조심해야 돼요. 숫자. 주택은 다주택자는 9억 초과. 종합합산은 5억 초과. 별도합산은 얼마 초과라고요? 80억 초과. 단 1주택자는 얼마 초과? 12억 초과. 그럼 12억은 어떻게 계산한다? 소유자별로 합산합니다. 세대별로 합산하면 안 돼요. 개인별로 합산해서. 숫자 9억, 5억, 80억 초과. 단 주택은 1주택자는 얼마 초과한다고요? 12억 초과. 그리고 거기 뭐예요? 하얀 별. 타인주택의 부속토지를 갖고 있어. 그럼 하나로 본다. 의제. 이게 뭔 뜻이에요? 자, 칠판만 한번 봐요. 자, 집이 집 한 채를 갖고 있어. 갑돌이가. 근데 타인 소유의 땅을 갖고 있어. 그럼 토지는 집이 아니죠?
제외해서 몇 주택으로 본다? 1주택으로 본다. 의제. 그 뜻이에요. 조그만 하얀 별 못 찾아요? 타인주택의 부속 토지는 1주택으로 의제. 이거는 앞에가 생략된 거예요. 집이 한 채 있고 타인 소유의 토지는 주택으로 안 봐서 전체가 한 채란 뜻입니다. 그래서 재산세와 이렇게 종합부동산세를 비교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납세의 문제. 그래도 종부세는 쉽잖아. 숫자만 딱 정리하면. 그 다음 신고 의무 등 그림 한번 보자고요. 제가요 우리 그 아들이 길 건너에 살아요. 6개월 동안 못 봤다 그랬잖아요. 6개월 동안 길 건너. 근데요 내가 딱 이제 마스크 쓰고 모자 쓰고 운동하는데 저쪽 길에서 며느리하고 손녀가 딱 지나가. 에? 저쪽 길도 아니야. 여기서 요만큼. 나는 일로 가고 일로 가고. 그러면 우리 손녀가 이렇게 자동차 같은 거에 끌고 다니더라고. 애가 멍청하게 생겨갖고. 그래서 내가 휙 지나가니까 우리 손녀잖아. 반갑잖아. 이름을 딱 불렀지. 며느리가 깜짝 놀란 거야. 마스크 딱 쓰고 모자 딱 뒤집어 쓰고 다니더라고. 우리 며느리는. 왜? 시집 인간들 볼까봐. 내가 이름 딱 불렀지. 그러니까 손녀가 2돌 정도 됐으니까 자기 이름은 알잖아. 아무리 머리가 안 좋더라도. 이거 딱 쳐다보는 거야. 내가 그래서 딱 마스크 벗고 오랜만에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애가 딸랑딸랑 거리는 거야. 그때 며느리가 마스크 벗고 안녕하세요 그러더라고. 그래도 인사하니까 다행이죠. 며느리는 아니 우리 저 손녀가 나를 좀 어디서 몇 개월 전에 본 녀석이야. 그래서 딸랑딸랑 하니까 요즘 저 어린이집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배운 거야. 내가 이러니까 지도 이래요. 그래갖고 한 30초 딱 하고 싹 지나갔어. 얼마나 좋아. 간단하잖아요. 거기서 말 길게 해봐야 서로 피곤해요. 난 정상이 알아들었어요. 자, 그 다음 신고 의무. 왜 신고를 하나요? 자, 땅을 사고 팔았어. 땅을 사고 팔고 잔금이 끝나는데 등기를 안 해. 그럼 등기를 해야 매수자를 파악하죠? 그럼 중요한 거는 15일이에요. 왜 15일이야? 납기가 15일이야. 재산세는. 그러니까 15일, 10일 하면 안 돼요. 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그래야 사실상 소유자를 파악하잖아요. 이거는 신고하라. 사실상 소유자를. 그래서 1번만 알면 돼. 자, 변동사유가 발생했다. 등기가 안 된 거야. 등기가 안 됐을 때는 누가 신고하는 거야? 공부상 소유자는 과세. 기준일로부터 15일. 절대 사유 발생이라면 안 돼요. 6월 15일까지 신고하라. 공부상 소유자. 그럼 신고하면 사실상 소유자에게 고지서를 보내겠다는 뜻이에요. 땅 팔고 집 팔았는데 잔금이 끝났어. 그럼 등기를 안 했어. 그럼 시청은 실질 소유자를 모르잖아요. 그럼 누구에게 고지서를 보내? 공부상 소유자는 신고하라. 언제까지? 과세. 기준일로부터 15일이에요. 숫자 10이라면 틀려. 왜 15일이야? 납부기간이 15일이잖아. 재산세는. 그죠?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필요 없다고 요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밑에 지문만 알면 되잖아요. 자,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않잖아. 그럼 신고가 없더라도 뭐다?
신고가 없으면 어떻게? 지자체장은 뭐다? 직권조사에서 실질 소유자를 과세대장에 뭐 할 수 있다? 등재할 수 있다. 등기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돼요. 신고를 안 하더라도 가산세가 없어요. 이 법은 왜 만들었어? 실질 소유자를 파악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가산세를 부과한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어떻게 한다? 직권조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잖아. 그럼 공무원들은 어떻게 등재하는 거야? 그럼 이 매수자는 취득세는 내잖아. 60일에 취득세는 내잖아. 그러니까 그자가 실질 소유자를 파악하고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근데 등기할 수 있다. 틀려요. 이거는 등기소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한 장짜 2페이지 한번 봐요. 재산세. 납기가 지난번에 했잖아요. 자, 2페이지 프린트. 재산세는 신고납부가 아니라 무슨 징수야? 보통징수. 지난번에 다 했죠? 쭉 내려와서 하얀 별. 과세 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유권 변동 사실을 신고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며칠이라고? 15일. 이 페이지 동안 펴놓고 지금 재산세 찾았어요? 이거 15일 찾으셨죠? 잠시 좀 쉬었다 하자.